안철수 의원은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이미지 좋았는데 당이 대선에서 지는 순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의원과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습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던 중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한 수가 과연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야, 이게 좋은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이야기, 본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 자체에서 이런 인적 쇄신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도를 더 나갈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더 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비대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지금까지 주가 좋았거든요. 전당대회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었지만 패배해서 가장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대선 선거 운동했고 열심히 했고 의리시켰고 분열하는 거 뭐 감싸려고 했고 혁신위원장도 맡았고 지금 이 한수 혁신위원장 사태와 바로 전당대회 도전. 지금 이 세 분은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이게 좋은 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최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이 처음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나왔을 때만큼 안철수의 재발견, 프레시하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 그게 좀 틀리지 않았나 보다. 이제 보수 정당에 있지만 그런 가치를 실현할 만한 정도로 이제 성장했나 보다, 이런 생각 저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세 분이 또 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시작할 때부터 혁신위를 잘할 생각으로 시작한 건가, 이게 그냥 이 당권 도전의 빌드업처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빌드업. 이 이유로, 그러니까 사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명분, 쌍권의 그 인적 청산이라든가 비대위원 선임 문제라든가, 이게 혁신위원장 사태의 명분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인적 청산 아직 혁신이 활동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카드로 던진다거나, 이게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던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알면서도 그랬다. 예,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어느 시점부터는 일정에 예정하고 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이 혁신안이 좌초되면서 뭔가 이 뜻을 못 피면서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과정이 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이 또한도 하나의 빌드업인데 이게 너무 티가 난다. 그렇죠. 혁신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위원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대위 구성상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는 혁신위원을 그대로 다 수용할 거라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예정하면서 적정히 조율해서 실제 자기가 키를 잡았으니 실제 메스를 들고 혁신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네네. 내고 그걸 가지고 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잘한다고 봤는데, 이게 전부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냥 그 안철수구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이미지 말고 정치력도 아니면 이 정치적 내공도 그 오랜 정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당권 도전은 물론이고 향후 이 정치 과정이 오늘 이번 결정이 상당히 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오늘 출연진들은 이 낮은 점수를 주셨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당내에서 미묘한 얘기긴 합니다만 김희정 의원님, 뭐 우리 김희정 의원님 같이 개파 색이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이른바 주류 세력과 친한동, 그러니까 친윤, 친한 모두 다 사실은 이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 모두가 그래도 다 절충할 수 있는 뭐랄까? DMZ 같은 당내에 몇 안 되는 포스트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논란에 휩싸여서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렇죠. 뭐 우량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우량주에 대한 기대.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안 되죠. 근데 수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뭐냐면 본인이 내가 해가지고 수술 한 건 잘해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수술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든 이렇게 수술하면 수술이 잘 될 수 있어라고 안정적인 수술 매뉴얼을 탁 해주는 게 안철수표 수술 매뉴얼 이걸 만드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수술 이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뭐 매뉴얼이고 뭐고 때리치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안철수표의 특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냐면 그냥 사람 한 명 나가라 말라 책임지라 마라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그냥 술 한 잔 마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내 개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 의원을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당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천 앞두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공천받고 출마를 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 김문수 전 장관이 헌혈하는 거 점수로 해서 공천 주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항목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평상시 내내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대국민 기여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혁신안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그 사람한테 잠시 잘 보인다고 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건데 혁신은 근처도 못 갔다. 안타깝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조금 전 새 혁신위원장 모셔서 혁신이 출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원내대책회의에서 혼란을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과로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안철수도 혁신을 못했는데 어떤 새 혁신위원장이 와서 혁신할 수 있겠냐라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지도부가 해결할지도 매우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됐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의 사퇴가 여러 가지 당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 익힘책 같은 심한 문제들을 더 안겨준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직접 칼 들겠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어요. 박민영 대변인, 굉장히 젊은 대변인이죠. MZ들도 5일 만에는 안 때려치운다. 퇴직급여 받으려고 한 적어도 몇 개월은 일한다는 거죠. 김대식 의원, 5일 만에 사퇴 선언과 당대표 출마 벼락치기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철수 의원 입장이 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내정 땐 전당대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5일 전 얘기죠. 근데 그 5일 안에 전당대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 이게 오늘 아침에 이 적절한 메시지인지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혁신이 안 될 것이 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기엔 혁신의 근처도 못 갔다. 김정 의원, 김유정 의원 두 분의 혹독한 비판이 있었고요. 혁신위원장 수락된 전당대회 생각 없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5일간의 뭔가 기류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 김문수도 뭐 당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틈에 라는 어떤 뭐랄까 설마 근데 이제 그런 의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혁신위원장 맡을 때부터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혁신위원장 하다가 때려치우고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이 어떤 분석했듯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빌드업설은 아닐 거다. 그렇죠.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는 본인의 의지가 있었고 또 이전에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 경선 때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특히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지가 쌍권이 당을 안 나간다고 5일 만에 꺾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쌍권을 어떻게 보면 출당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명분이고 그렇죠. 친윤 세력을 없애는 건데 그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과 혁신의 대상은 친윤이거든요. 그러면 친윤인데 지금 아직 뭐 총선이 멀리 남아 있지만 적어도 뭐 출당시키면 지금 스스로 나는 다음 총선 불출마한다. 지금 계엄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나는 불출마했던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쌍권이나 왜 한 명도 안 나가요? 쌍권이요? 쌍권이든 누구든 왜 한 명도 안 나가요? 계속 지는데 아니 자기들이 한 명은 나가야죠.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권은 계속 SNS에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백서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 하는 것도 김문수가 이미 약속을 예.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나가면 다음 총선서 절대 출마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나가고 혁신을 맡을 사람도 딴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맡고 그 다음에 쌍권에게 출당을 권유한다랄지 뭐 탈당을 권유하는데 그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혁신위원회 뭐 꾸리는 상태인데 쌍권 쫓아내자 이렇게 되면 둘이 나가겠어요? 아니면 그걸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무리 네. 개혁과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5일 동안 아까 변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5일 동안 변화가 있어서 전당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쌍권이 국민의힘에서 나가야 한다. 근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불가능한 조건을 딱 내세우면서 명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혹시 안철수 의원의 네. 선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여준 행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을 바로 세우려는 선의가 안철수 의원에게 많이 발견이 됐었으니까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전당대회 생각이 없었다. 불출마 선언까지 했지만 5일 만에 내가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어떤 선의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저렇게 가벼운 처신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조 중진 의원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안철수 의원이 상황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8월 19일 날 청주에서 정도 전당대회를 한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가 혁신위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0여 일인데 그것도 전대가 본격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후보가 누구냐, 누가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거에 다 묻히기 때문에 이미 혁신위는 사실 출범 자체만 의의가 있지 그 이후로는 그냥 맥없이 갈 거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총선 전에 2023년 말인가요? 그때 출범했던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의사시잖아요. 뭐 그분은 뭐 메스 안 들겠다고 했나요? 그런데 다 실패했으니까 혁신위 자체는 출범하면 대체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뭔가 결기를 제대로 보일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상황 판단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와서는 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라는 얘기는 사선 중진으로서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속으로 진정성을 갖고 진짜 이번에는 잘해보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실패라고밖에 안 보여지죠. 왜냐? 지금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다 수용할 만한 상황이면 혁신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당은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대로 고쳐 쓸 수 없는 당이 돼버렸는데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선의만으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인 거고 며칠 만에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들러리만 서겠구나라는 생각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재용 의원 전 의원 얘기대로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은 혁신 호소인일 뿐이다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어려운 안 되는 길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쯤 되면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던 소위 언더 친윤들도 찐윤들도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이래저래 안타깝군요. 야당이 건전해야, 야당이 힘이 있어야 거열을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 혁신위원장을 찾겠다고 했으니 하루빨리 좋은 분을 모셔오길 바랍니다.